안녕하세요 여러분, 면접준행입니다. 자, 3월 21일 매식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방식을 좀 바꿨는데요, 여러분 잘 따라와 주세요.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집중하고 조금 더 동기부여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그날 해야 될 것들을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금융권 취업을 왜 이렇게 힘들어도 왜 자꾸 하려고 하냐고요? 오늘 신문 기사에 정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의 숫자를 오늘 잘 기억해 주세요. 4대 은행 평균 연봉이요, 땡땡을 돌파했어요. 그리고 KB, 신한, 하나, 우리은행 순으로 평균 연봉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렇게 관심이 없던 보험업계의 연봉 킹 연봉이 얼마인 줄 아시나요? 현대해상 정몽윤 회장이며 무려 땡땡 억을 받았다고 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은행 김정태 회장님 또한 땡땡 억을 받았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들게 금융권 취업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든 보험사에 가든 어디든 가든 간에 돈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물론 돈 때문만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취업 준비를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요. 오늘 명확한 팩트 기반으로 신문 기사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와 주세요. 자, 보시면 3월 21일 금융권 이슈 매식경 시작할게요. 신문 기사는 금융권 이슈란에 여러분들 있는 거 아시죠? 요 내용들을 이제 종합을 해서 제가 읽어 드릴 거고요. 이제 앞으로 많은 친구들이 또 라이브를 주 1회 정도만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지금 이번 주부터 금요일부터 아마 7시, 아침 7시에 라이브를 할 예정이에요. 한 40분 정도. 그래서 제가 지금 저희 카페, 금보사 카페에 지금 3월 21일부터 이러한 기사들 지금 쭉 전달해놨잖아요. 이 기사 중에서 지금 매시경에 올라가는 건 하루에 한 개 정도 기사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거의 여러분들 읽어보실 텐데, 금요일 정도에 이 나머지 내용들을 몰아서 그냥 라이브에서 한 40분, 50분 정도를 제가 아침부터 여러분들하고 으쌰으쌰 해볼 거예요. 참여할 친구들은 알람 설정 해두시고요. 오늘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지를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리꼬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오늘 기사 첫 번째입니다. 처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금융권 취업이 이렇게 우리가 힘들어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목적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목적이 있어야 해요. 그 목적이 돈이 되어도 됩니다. 단, 명분을 정확히 만들어야 해요. 나는 돈을 원하잖아요. 좋아요. 그게 지원 동기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면접관 분들한테 이 이유가 납득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돈을 원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내가 돈을 원하는 만큼 내가 그 기업에 뭐를 해줄 수 있을지,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찾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돈 때문에 지원해서 내가 떨어졌냐, 그게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제 영상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돈 때문에 은행 들어간다고 하고 합격한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취업 준비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4대 은행이 평균 연봉 1억을 돌파했는데요. 우선 순위는 KB, 신한, 하나, 우리은행 이 순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순위가 여러분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은행원의 평균 연봉이 굉장히 높다, 대단히 높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노력을 하고 그리고 힘들게 고생하는 건 이 위치에 맞는 포지션에서 내가 나중에 조금 더 여유 있게 생활하기 위해서다.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된다고요. 지금 힘들고 물론 지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찾아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기사 한번 볼게요. 국내 4대 시중은행 직원들의 평균 연봉이요, 처음으로 1억을 넘었대요. 사실 평균 연봉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 연봉이 최하인 분들도 계실 거고 연봉이 엄청 많은 분도 계실 거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금융권 취업을 위해서 준비를 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어떠한 다른 직종의 직업을 선택하는 분들보다는 조금 더 평균 이상의 그러한 삶의 질과 그리고 커리어 발전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자, 20일 KB국민신한, 하나, 우리은행이 발표한 2021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 평균은 1억 550만 원이었다. 높은 거예요, 여러분. 4대 은행 직원의 평균 급여는 이렇게 상승했고요. 은행별로 국민은행이 가장 많았고 신한, 하나, 우리은행 순이었다. 신한은행은 증가폭이 가장 컸다는 거예요.
자, 올해 희망퇴직 열풍이 불면서 연봉 탑5에 이름을 올린 직원들 대부분은 어떻게 돼요? 희망퇴직자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희망퇴직해도요 엄청난 돈을 받는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 은행원은 앞으로 미래에 사라질 직업이에요. 제가 준비해도 될까요?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제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죠. 제가 은행원 아니었지만 그 누구보다 은행원 분들을 많이 보고 많이 그 같이 경험한, 제가 그러한 이제 일을 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은행원이 좋다고는 얘기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다양한 일들, 다양한 직종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같은 일을 하고 24시간 중에 10시간 이상을 직장에 예를 들어서 있는데, 가장 노력한 대비해서 그래도 성과에 대한 보수가 가장 좋은 게 금융권이라는 거는, 이거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저는 여러분들이 금융권으로 취업을 하면서 돈에 대한 또 관심을 생길 수가 있고, 이 돈은 평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내가 일하는 직업으로서 배운다면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그런데 지금 뭐 은행원들이 앞으로 사라진다? 물론 맞는 말이죠. 왜? 점포랑 이런 것들 지금 폐쇄하고 있으니까, 비용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러면 다 어떠한 다른 산업, 다른 그 기업들은 영원한 기업들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래도 상대적으로 제가 은행 취업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20대 중반이야. 예를 들어서 27이에요. 지금 들어갔어. 아, 그럼 지금 여러분들 지금 합격한 사람들은 적어도 몇 살까지 할 수 있어요? 아무리 못해도 55살 때까지 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임금 피크제에 되는 은행들 60세까지 할 수 있어요. 이게 작은 기간인가요? 적은 기간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디 일반 회사 대기업 가서 지금 20년, 30년을 일을 할 생각을 합니까? 못해요,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이요?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뀐다고요? 근데 우리는 준비 안 했잖아요. 우린 여지껏 과거에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준비를 못 해봤잖아요.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게 우리한테 공부를 못 시켜줬잖아요. 그럼 앞으로 이 산업에 사람을 뽑고 사람이 운영하는 구조 등이 한 번에 이렇게 막 급격하게 변화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은행 산업이 불명 사람을 줄이는 건 이렇게 맞아요. 근데 다른 산업들도 이렇게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산업이 또 뭔가 생기겠죠, 뭔가.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은행원들 여기 보세요. 희망퇴직 열풍이 불면서 연봉 탑5에 이름을 올렸다는 거예요. 탑5에. 그럼 뭐예요? 탑5라는 건 여러분 엄청난 돈을 받아가, 몇 억을 받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 억을요, 명예퇴직금으로 받아가는 건요, 진짜 흔하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대기업에 다니고 예를 들어서 메이저 금융권에 다니니까 이런 명예퇴직금을 받는 거죠. 일반 중소기업이나 일반 기업에, 그리고 노조가 약한 회사에서 명예퇴직금을 받는다? 없어요. 상상 못 한다고요. 이게 되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친했던 은행 PB분들도 보면은 20년, 30년 일하고 명예퇴직금 막 5억 이상 다 갖고 갔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5억이라고도 한번 봅시다. 5억이면요, 여러분 얼마를 모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들어가면 400만 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한번 볼게요. 400만 원이면 하나도 안 쓰고요. 1년을 모으면 4,800입니다. 그럼 하나도 안 쓰고 10년을 모아야지 명예퇴직금을, 이 명예퇴직금은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일반적인 퇴직금 따로 나오죠. 그쵸? 그리고 퇴직 준비할 수 있는 기간 내가 예측할 수 있죠. 그리고 또 명예퇴직금이라고 해서 이 돈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은행에서 고생했으니까 주는데, 여러분이 그 고생한 만큼 그 절대적인 고생의 기준은요, 다른 산업에서도 똑같이 제가 봤을 때 그 정도 일을 할 거라고요. 택배 하시는 분들, 이건 뭐 직업의 비하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놓고 보자고요. 똑같이 24시간 중에 10시간 일한다고 했을 때, 물론 앉아서 하는 일이 무조건 다 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저는 현실적으로 이분들이 저는 더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왜? 저는 이제 몸을 쓰는 게 힘들기 때문에. 이건 상대성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이분들 같은 경우 명예퇴직금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현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남들의 얘기를 듣고 뭐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안 되는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건 좋은 거라고요. 명예퇴직금이 있으면서 은행에서 안정적으로 일을 하면서 언제 한번 내가 나간다. 그러면 퇴직금 엄청나게 많이 받아서 제2의 인생을 준비하면 안 되나요, 여러분? 은행에서 배운 예를 들어서 엄청난 것들을 내가 갈고 닦았어. 내 커리어에 연결시키면서, 여러분들 앞으로 인생이 얼마나 길어요. 평생 직장이요? 이제 그런 거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하는 순간 내가 만약에 평생 은행에 있는다고 하더라도요, 도태돼요. 현실에 안주한다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제가 나중에 한번 진짜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매식경 채널을 구독하는 여러분들은 조금 취업이랑 인생에서 조금 더 능동적이고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진짜 솔직한 얘기를 하잖아요. 무조건 틀에 박힌 그냥 취업만 해야 되는데 아니라고요. 지금 시대가 틀에 박히게 나와서 어, 사원하고 대리하고 과장하고 차장하고 부장하고 계속 있다가 나중에 좋지 않게 되고 또 퇴사해요, 여러분. 이거 제가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회사에 그동안 그렇게 충성을 했는데 회사에선 난 나가라고 한다고요. 그걸 인정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나쁘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가 됐던 간에 이렇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거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직장 생활을 하는 도중에 여러분들의 목표가 또다시 생겨야 되고요. 이러한 목표 설정이라든가 여러분들이 끊임없는 자기 개발들을 시즌할 때부터 정확한 목표의식과 여러분들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 힘을 만드는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도 여러분들 삶을 좀 더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은행이 무조건 좋아요가 아니라 보세요. 신한은행 연봉 5명은 희망퇴직금, 퇴직금 포함해서 8억. 와, 여러분, 엄청난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지금 사실 우리가 취업을 안 했으면 아무런 감이 없잖아요. 사실 돈이 이게 많은지 적은지 엄청 많은 거예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고요. 두 번째, 우리 보험사 가려면 싫어하잖아요. 제가 지난주부터 저희 단톡방, ALC 단톡방에서도 그렇고 제가 삼성 무조건 쓰라고 했어요. 삼성. 오늘 제출 날인데 여러분 삼성 뭐 화재나 생명, 증권, 카드 뭐 이 중에 문과에서 쓸 수 있는 것 중에 쓰셨나요? 안 쓰셨으면 여러분들 진짜 반성해야 돼요. 여러분들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판매하나요? 예를 들어서 영업관리로 가면 판매 안 해요. 여러분 관리하는 거예요. 근데 마인드는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보세요. 정몽윤 현대회장은요 작년에 26억을 수령했어요. 네, 물론 회장님이라서 이렇게 수령한 거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채로 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26억을 받았다고요. 엄청난 거예요. 여기 보세요. 4위는 2위는 코리안리 재보험 사장 19억. 그다음에 3위는 김용범 메디처제 부회장 19억. 와. 4위는 삼성생명 사장 16억. 삼성생명 사장님이 생보사 CEO 중 가장 연봉을 받았네요. 삼성 쓰셔서 삼성생명 사장 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나요? 할 수 없더라도요. 뭔가 우리가 꿈을 꿀 수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은 돈들을 받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도요. 자, 은행을 볼까요? 하나금융 김정태 회장님 얼마예요? 24억이요. 여러분, 엄청난 금액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공채로 가지만 여기 다 보세요. 여기 쭉 보시면 이제 그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공채로 가시지만 우리가 이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했어요. 4대 은행 평균 연봉 얼마 됐다고요? 1억 돌파했다고요. 여러분들은 처음 1억을 돌파할 수 있는 첫 단추를 지금 꿰 수 있는 거예요. 공부 대충 하면 돼요? 안 돼요. NCS만 한다고요? 안 되죠. 면접 준비해야죠. 왜요? 평균 연봉 1억이니까요. 근데 그냥 남들하고 똑같이 한다고요? 아니에요. 방향을 다시 잡으세요. 이해되시죠? 두 번째, 보험업계 연봉 킹 얼마예요? 아까 현대해상 정몽윤 회장 26억이에요. 대단한 겁니다. 쓰세요. 은행 자소서 쓰면요 보험사 무조건 쓰세요. 안 갈 거라고요? 합격하고 얘기하면 돼요. 이해되시죠? 세 번째, 하나은행 김정태 회장님 얼마 받았어요? 24억. 엄청납니다. 오늘 매식경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은 기사에 대한 이슈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인드에 대한 얘기가 더 큰데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금융권 취업을 준비하는 이유는요. 우리 스스로 명확해져야 됩니다. 돈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물론 금융권을 가라. 물론 사실이에요. 반은 있어요. 하지만 인생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돈이 되고 이 돈에 대한 생각과 관점, 태도들을 입혀주는 것도 금융인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금융 문맹이
굉장히 문맹률이 높은 것도 어찌 보면 정규교육 과정에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돈에 대한 교육들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매스컴에서 얘기하는 MZ세대가 그 관점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비전으로 금융권 취업을 해서 꼭 우리나라가 뭐 경제 선진국이 더욱더 되면 좋겠죠. 하지만 그런 어떤 원대한 어떤 포부와 뭐 그러한 생각도 좋지만 그것보다 일단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돈에 대한 관점 생각을 조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오늘 매시경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화이팅 하시고요. 아직도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 누르지 않은 분들은 눌러주세요. 오늘 힘내시고요. 여러분들 오늘 영상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들의 한번 생각을 정리해서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오늘부터 꾸준하게 5일 동안 댓글을 여러분들 공부한 흔적을 남기는 분들은요. 제가 추첨을 통해서 제가 지난번 라이브 때 얘기한 거 있죠? 뭐 얘기했어요? 물. 물 한 박스? 한 박스가 아니라 아무튼 요거 바이럴 워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 미션 잘 성공해 주세요, 여러분.